여기 중국인 음악 교수의 말만 믿고 아무런 현금 없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외국인 오케스트라 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후진국이라 현금도 필요 없다는 교수의 말만 믿고 한국을 방문했지만 한국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겪은 일에 단체 패닉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 오케스트라 팀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대학교의 오케스트라 팀에서 지휘자를 담당하고 있는 소피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오케스트라 팀에는 런던 대학이 초청 교수로 초대한 중국인 지휘자 교수님이 오게 되셨고, 교수님이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오케스트라 팀은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는데요. 별다른 실력 없이 그저 돈으로 초대한 중국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실력도 형편이 없었지만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오케스트라 지휘에 관한 수업이나 음악적 교육을 해야 될 강의 시간에 뜬금없이 한국에 대한 강의를 너무나 많이 진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교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절대 가난한 후진국인 한국으로는 여행도 가면 안 된다면서 한국에서 잡혀있던 오케스트라 대회까지 전부 직접 취소시키셨고, 저는 이러한 중국 교수님의 만행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런던 대학교 측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중국인 교수와 6개월간의 계약은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저는 결국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설득해 교수님이 그렇게나 싫어하던 한국에서의 국제대회에 몰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별다른 생각이나 감정은 없었지만 하루 종일 한국을 비난하는 교수님에게 보란듯이 반항 심리를 나타내고 싶었고, 결국 교수님이 직접 취소하셨던 한국에서의 국제대회를 제가 다시 신청해 교수님 몰래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중국인 교수님이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며 난리를 치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 열리는 오케스트라 대회의 상금은 다른 유럽의 나라들보다 훨씬 높았고, 다른 단원들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뭐길래 중국 교수님이 저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냐며 저와 함께 한국으로의 대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처음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공항 게이트를 나오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한국은 가난한 개발국가여서 전 세계 외국인들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교수님의 말과는 달리 한국의 인천공항은 신기하게도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더욱 많이 보였고, 심지어 몇몇 외국인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말을 걸며 한국에서의 여행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덕담까지 해줬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정말 가난한 후진국이었다면 굳이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도 없는 것이 당연한데, 인천공항 내부에 있던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어색하지만 어느 정도 전부 한국어가 가능했고, 저희는 공항에 있던 외국인들의 친절한 도움을 받아 1차 목적지였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한국은 어째서인지 제가 태어난 영국보다 도시 인프라의 규모가 크면서도 쾌적했고, 이에 더해 길거리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노숙자는 중국 교수님의 말이 전부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중국 교수님께서는 강의 시간마다 한국의 길거리 사진이라며 끝도 없이 노숙자들이 누워있는 길거리 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한국에 도착하고 버스터미널까지 가는데 꽤 많은 길거리를 걸어 다녔지만 노숙자는커녕 오히려 길거리 공원에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평화로운 한국인들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었죠. 가난한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실제 모습은 영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여유와 인프라가 있는 나라였고, 심지어 도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의 청계천은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주변이 쾌적한지 많은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으며 한국에서의 여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저는 곧이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태어나고 제일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버스를 탑승하는데 현금을 내미는 것이 아닌 어째서인지 휴대폰은 물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단말기에 빠르게 접촉하고는 쏜살같이 버스 안쪽으로 사라졌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버스 탑승 장면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국에서는 항상 버스를 타기 전에 손에 현금 지폐를 쥐고 있다가 거스름돈을 주면 그것까지 챙겨야 해서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귀찮을 때가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현금을 주고받기는커녕 그저 휴대폰과 시계를 착용한 상태로 단말기를 지나가니 자동으로 버스 요금이 결제되고 있었죠. 아무리 답을 찾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결국 저는 옆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한국인분에게 휴대폰 번역기로 왜 한국인들은 지폐를 내지 않고 마음대로 버스를 타는 것이냐는 질문을 건넸고, 돌아온 대답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한국인분은
저에게 요즘 한국에서는 휴대폰과 손목에 있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자동으로 버스 요금이나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부 설치되어 있다고 했고, 이러한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저 버스를 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디지털 결제가 진행된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들도 그럼 한국에서는 굳이 힘들게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고, 몇몇 단원들은 중국 교수가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깎아내린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기술 격차의 열등감인 것 같다며 최선진국 한국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인생 처음 탑승한 버스 내부에서도 한국의 놀라움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영국의 버스들에서는 버스를 내릴 때마다 기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고무줄을 튕겨서 하차의 신호를 알려야 했는데, 한국 버스는 내리고 싶으면 그저 옆에 있는 디지털 벨을 누르기만 하면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가 멈춰서서 내리기에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영국의 버스는 여러 명이 고무줄을 튕기면 기사님이 혼선을 느끼고 버스 자체를 멈추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 한국의 디지털 벨은 이러한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고 항상 언제 고무줄을 튕겨야 될지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돼서 버스 내부에서도 편안한 휴식이 가능했죠. 특히 버스 내부에서도 무료로 사용이 가능했던 초고속 와이파이는 왜 중국 교수님이 한국은 후진국이라며 사기를 쳤는지 이해가 될 정도의 기술 격차였고, 영국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편리한 도시 인프라에 저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한국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럽다며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하차 벨을 통해 고속버스 터미널역에 도착한 저와 단원들은 터미널 광장에서 있을 야외 오케스트라 대회의 리허설을 기다리며 터미널을 구경해 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고속버스 터미널은 단순 버스뿐만 아니라 백화점 시설, 심지어는 목욕을 할 수 있는 야외 사우나까지 함께 운영이 되고 있었고, 저와 단원들은 리허설에 참가 직전 내친김에 목욕이라도 하자며 터미널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연 관계자에게 저희의 터미널 도착을 알리기 위해 휴대폰의 화면을 켠 순간 저는 엄청난 당혹감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당황스럽게도 휴대폰의 배터리는 5%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배터리가 부족한 탓인지 저만 가지고 있던 공연 관계자의 연락처 화면이 전혀 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전기를 가지고 있기는 했었지만 터미널 한복판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결국 저는 단원들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위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달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터미널 복도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학생이 다가오더니 휴대폰에 문제가 생긴 것이 맞냐며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꽤 능숙하게 영어를 해서 대화에 전혀 문제가 없던 것은 물론 저의 휴대폰 배터리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을 남긴 뒤 터미널 구석으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약 1분 뒤 한국인 학생의 안내를 받고 향하던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한 장소에는 충격적이게도 아무런 비용의 지급 없이 무료로 휴대폰에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수십 대나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이미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무선 충전 기계에 올려놓은 뒤 거기서 휴대폰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볼일을 보며 다른 장소에서 편하게 쉬고었었기 때문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 영국에 이러한 무선 충전 서비스 인프라가 있었다면 충전되고 있던 휴대폰이 5분 만에 전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선 충전 기계까지 한 번에 도둑을 맞아 사라졌을 것인데, 한국인들은 얼마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의 교육을 받은 것인지 그 누구도 충전되고 있는 휴대폰을 훔쳐가지 않고 있더군요. 휴대폰을 무선 충전시킨 뒤 한국인들은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책을 읽으며 평화롭게 휴대폰의 충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고, 저의 뒤에 있던 단원들은 무선 충전 기계를 보자마자 이건 또 무슨 영화 같은 물건이냐며 한국의 선진국 인프라에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도난과 범죄가 일상인 영국에서는 길거리 점포들마저도 이제는 자물쇠를 모두 잠그고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말하면 꺼내주는 방식으로 길거리 가게들이 불편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영국이나 중국과는 이미 시민의식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듯 누군가의 물건을 탐하고 훔쳐가지 않는 것이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죠. 특히나 고속버스 터미널의 무선 충전기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단 10분만 올려두었을 뿐인데 금세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고, 저는 한국인 학생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내일 있을 저희의 야외 오케스트라 공연의 티켓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 단원 중 한 명이었던 앨리스는 자신이 버스 터미널 야외에서 신기한 광경을 발견했다며 저에게 빨리 와보라고 했고,
저와 단원들은 또 무슨 한국의 놀라움일까라는 생각에 야외로 뛰쳐나가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버스터미널 야외에서는 버스가 도착하는 장소에 수십 개의 여행 가방과 소지품이 그저 길바닥에 놓여 있었고 저는 이게 도대체 뭐지라는 생각에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누군가가 가방과 물건을 길바닥에 버리고 간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줄이라도 있는 듯 가지런히 정렬되어 버려져 있는 물건들의 모습은 꽤 이질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물건이 놓여있던 뒤에 자신의 가방을 벗어놓고는 어딘가로 뛰어갔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한국인 남성을 붙잡고 지금 대체 뭘 한 것이냐며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휴대폰 번역기를 통해 버스를 탑승하기 위한 줄을 맡아놓은 것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저와 단원들은 줄을 맡아놓는다는 단어를 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소지품이 놓여있던 정류장으로 엄청난 크기의 고속버스가 들어왔고 버스의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그 많던 한국인들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야외 정류장에 나타나 바닥에 놓여있던 소지품을 하나씩 챙기고는 소지품 바로 옆에서 버스 탑승을 기다리는 줄을 서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헉하고 놀라고 말았죠. 한국인들은 그저 소지품과 가방으로 버스를 타기 위한 줄을 선착순 개념처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고 누군가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엄청난 믿음을 통해 자신들은 또 다른 볼일을 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는 비싼 명품 가방도 있었는데 주위 한국인들 그 누구도 가방을 훔쳐가지 않았고 저와 단원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자마자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진국이라며 고개를 젓고 말았죠. 심지어 줄을 서고 있던 한 한국인은 주인 없는 소지품을 직접 챙기더니 늦게 온 다른 한국인에게 별다른 말 없이 건네주며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시민의식과 선진국 인프라가 없는 한국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교수가 가난하고 후진국이라고 깎아내리던 한국의 모습은 그저 중국 교수가 직접 조작해서 만든 영상과 사진에 불과했고 저는 왜 최근 들어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따라잡지 못해 열등감을 드러내며 이런 조작 여론을 형성했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죠. 이미 한국은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시민의식과 선진국 기술이 평범한 일상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태어난 영국에서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트래블 버스를 타려면 추위에 덜덜 떨며 야외에서 줄을 서며 기다려야만 했는데 한국은 소지품을 놓고 따뜻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버스 탑승 시간에 맞춰 나오기만 하면 되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나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국 터미널에서 기적을 경험한 저와 단원들은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잡혀있던 야외 오케스트라 리허설 때문에 곧바로 악기와 악보를 챙겨 터미널 야외 광장으로 향했는데요. 리허설 공연이기는 했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던 좌석 때문인지 꽤 많은 한국인들이 저희의 공연을 보기 위해 착석한 상태였고 저는 곧바로 지휘봉과 악보를 확인한 뒤 단원들을 챙겨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리허설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리허설을 5분 정도 늦추게 되었는데요. 이해할 수 없게도 리허설이 진행되는 야외 콘서트 근처에는 단 한 명의 경찰이 보이지 않던 것은 물론 저희를 보호해줄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영국에서 야외 공연을 할 때에는 저희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심각한 관객 난입의 문제와 악기를 훔쳐가는 도난 문제 때문에 근처 지역 경찰이 리허설이 진행되기 직전 저희를 보호해줬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아무리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었고 저는 결국 약간 화가 난 마음으로 터미널 공연 관계자를 찾아가 왜 경찰과 경호원이 보이지 않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계자분은 관객이 악기를 훔쳐가면 어떻게 하냐는 저의 말에 다소 큰 웃음을 터뜨리시더니 한국은 영국과 달리 그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믿고 야외 리허설을 진행해달라고 했고 결국 저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에 떨며 리허설을 지휘했는데요. 약 30분에 걸친 리허설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악기를 뺏어가려는 관객 난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저와 단원들은 리허설의 종료 직전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리허설 공연이 끝나자마자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인분들은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희에게 꽃다발과 커피 심지어는 김밥까지 전해주며 공연을 잘 들었다는 감사의 마음을 단체로 표현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며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왜 없냐는 투정을 부렸었던 저였는데 한국인 관객분들은 오히려 공연이 끝나자 저희 단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다양한 먹을거리를 주셨고 제가 생각했던 도난 문제나 관객 난입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의 옆에 있던 단원들도 이제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기준 자체가 다른 선진국인 것을 인정하자며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는 꿈만 같은 나라 한국의 모습에 대체 이 나라는 뭐냐며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경찰 배치가 필요 없는 시민의식이 이미 평범한 기준이 되어 나라 전체가 안전한 치안을 만들고 있던 것이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저의 인생 자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모든 공연이 끝난 지금 저는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한국의 평범한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간다면 중국인 교수의 한국 깎아내리기 사기 행각을 알리기 위해 저희가 실제 촬영한 영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기에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대단한 실체를 알리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